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우입니다. 자, 일단 오늘 벌써 이제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자, 얘가 예고했던 5월 5일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죠? 예. 자,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네요, 그죠? 자,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반등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좀 약하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지금 조금 더 올라와 가지고 초단기, 그러니까 단기 추세를 한 번쯤 돌파했다가 어떤 이제 좀 내려오는 어떤 그런 흐름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예상보다 지금 반등이 좀 약한 상태입니다. 약한 상태.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렇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흐름이 어찌 될지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차트 보시는 대로입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보시면 요 단기 추세, 여기서 이어져 내려오는 단기 추세를 지금 계속 3번 정도 지금 트랩을 보이면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일단 뭐 여기서 이제 꺾일지, 뭐 시점으로 보면 꺾여도 뭐 할 말은 없는 건데, 꺾일지 아니면 여기를 잠시라도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 내려올지, 이렇게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이제 이틀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오늘 포함하면 3일 정도 남은 건데, 대략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머물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한번 뭐 뚫었다가 뭐 어떻게 내려오지 않겠냐, 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바로 밀기에는 좀 뭔가 부족함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뭐 이건 또 모르는 거죠. 예, 뭐 밀리면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밀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뭔가 제가 계산한 시간하고는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생각이 좀 다소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뭐 어찌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5월 5일이라고 제가 뭐 얘기를 했지만, 제 계산상으로 이제 그날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 뭐 이게 어떻게 딱 쪽집게처럼 딱 그날이 될 확률이 뭐 이렇게 또 너무 높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맞춰내기가 쉽진 않겠죠. 뭐 운 좋게 마저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한 번쯤 여기를 뚫고, 뭐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이 자리에서 좀 본격적인 저항을 맞고 이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을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저항을 받고는 있는데, 요 단기 추세 저항을 받고 있는데 아직 돌파는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돌파 안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기에는 좀 뭔가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힘겨워 보이긴 하나, 결국은 한번 좀 돌파해서 이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나, 적어도. 그래서 적어도 한 39,500 정도는, 39.5K 정도는 한 번은 뭐 제가 이제 뭐 맥스 40K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39.5K 정도까지는 일단 한 번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장담은 할 수는 없어요. 뭐 무너져도 그만이죠. 뭐 이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생각이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저는 대응을 하고 있다. 아직은 조금 기다려주고 있다. 자, 포지션 구축을 저는 지금 현재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않고 있습니다. 못했다기보다는. 자, 상황에 따라서 내려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죠? 자, 다음은 이건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은 뭐 비트코인보다는 다소 반등이 좀 세게 올라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올라와 준다면 좀 포지션 진입을 하기가 좀 좋은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어떤 저항을 보인다면
진입이 일단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야 이제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런 추세에 근접해서 진입을 해야 혹여라도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올 때 손절이 좀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빠질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뭐 그게 100% 장담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이틀 오늘 포함해서 이제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반등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입니다. 리플. 자, 리플은 뭐 추세 뭐 워낙 많이 쳐졌기 때문에 얘는 뭐 이만큼 올라와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이만큼 올라왔다가 빠져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저항을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올라와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자,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여기 정도 근처에 이 전고점 근처까지 한번 올라와 주면 그러면 일단 뭔가 진입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여 살짝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 추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전고점을 살짝 돌파해도 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물론 확인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예. 다음은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자, 이오스. 자, 이오스는 뭐 추세 하나를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뭐 대충 그립시다. 예.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거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요런 정도 자리에서 트랩을 보이면 일단 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물론 손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대응을 하지는 않는 게 좋겠죠. 예. 자, 샌드박스는 일단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한다거나 뭐 그런 의미는 없는 거고 요런 추세의 트랩을 보이는 물론 이제 많이 올라와 주면 여기까지 이 빨간색 하락 추세 여기까지도 가능한데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주면 땡큐고 여기서는 뭐 일단 조금은 좀 부담이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뭐 여기서 하고 뭐 이 판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지만 뭐좀 세게 올라와 주면 여기가 되면 상당히 좀 리스크는 줄어드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저도 샌드박스는 요번에 한번 해보려고 기다리고는 있는데 뭐 일단 여기를 타겟으로 보고 있어요. 이 자리를 2.4대에서 뭐 2.5 사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맥스 2. 어제 말씀드린 맥스 2.6 뭐 이 정도 전후로 2.5에서 2.6 정도까지 봤었는데 지금 뭐 반등이 좀 약한 상태라서 2.5만 넘어도 뭐 어디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다음 에이다. 에이다 뭐 아주 미약하죠 반등이. 그죠?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트랩 정도까지 여기 추세 정도까지 올라오면 뭐 그게 맥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다음은 루나입니다. 루나는 어저께 제가 타겟으로 생각했던 자리 근처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나름 세죠, 그죠?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좀 센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강의 시간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사실 진입은 못했는데 뭐 진입했으면 뭐 또 한번 잘랐어야 되긴 해요. 뭐 절반 정도는 잘랐어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일부는 걸어놨어요. 일부는 요 근처에다 걸어놨는데 뭐 체결은 아직 못 시킨 상태고 살짝 밑에서 터닝을 해버리더라고요. 강의 중간에 뭐 매매를 하기도 좀 뭐하고 뭐 그래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서 쫙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어쨌든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마찬가지로 맥스 올라온다면 이 추세 근처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뭐 이 되돌림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본다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86불을 전후로 한 자리를 맥스로 두고 있다. 일단. 자, 그리고 다음 매틱입니다. 매틱. 자, 매틱은 뭐 쳐져 있는 거죠. 많이 쳐져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죠? 네.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로. 이게 쭉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 건데 장이 돈다면 글쎄요. 뭐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좀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폴카닷 비슷하죠. 예, 제가 뭐 그 지난번에 매매했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엄청나게 내려온 거예요. 진짜 이거 바보같이 진짜. 여기서 매도를 했었던 건데 여기서 정말 그거를 여기선가 자르고 다시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안 올라와 가지고 이거를 그냥 놓쳐버렸어요. 자, 뭐 하여튼 어쩌겠습니까, 그죠? 네. 그냥 계속 볼수록 아쉽네. 네. 지금 뭐 쭉 들고 가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지금 반응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전저점 이런 자리.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반등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낙폭이 다른 것보다 컸기 때문에 반등은 안 일어나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뭐 비트코인의 흐름을 대부분 따라갈 것이다. 대부분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니어. 자, 니어는 이제 좀 다소 반등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조금 기대보다는 조금 뭐 약하다고 해야 하나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자리가 이 추세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좀 뭐 나름 생각한다면 한 13불 정도까지 와준다면 좀 진입하기가 조금 부담이 덜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13불 정도까지 한번 기대를 아직까지는 날짜가 아직 다 된 건 아니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갈라코인입니다. 갈라코인 흐름을 보면 아주 안 좋죠. 아주. 그죠. 여전히 뭐 반등은 미약하고 만약에 올라가 준다면 이 위에 어디선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빠지긴 빠질 것이다. 갈라코인도 워낙 좀 뭐랄까요, 공급도 계속 되고 있는 코인이고 뭐 그래가지고 이거 뭐 채굴기 같은 어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건 가격은 많이 떨어졌겠죠. 뭐 1억까지 올라갔었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빠지면은 가격 떨어지기 마련일 텐데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토탈 차트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토탈 차트에 대해서 이 토탈이라는 그냥 토탈 1, 2, 3가 있던데 제가 뭐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토탈 1은 토탈 1 지금 보시는 이 토탈 1이거든요. 토탈 1은 비트코인 포함해서 모든 코인들을 포함한 것이 토탈 1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탈 2는 비트를 제외한 거, 비트를 제외한 거. 죄송합니다. 자, 비트를 제외한 거, 제외. 근데 이 토탈 3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더 시총이 줄어드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대충 이더리움 뭐 이런 거를 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봐주겠다. 여기다 뭐 뭐죠, 도미너스 차트 뭐 이런 것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제가 일단 뭐 도미너스까지는 일단 뭐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보면 토탈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요 전저점 근처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메이저 코인들을 제외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죠? 분위기 상당히 안 좋다.
여기가 깨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여기까지는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 이렇게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진 코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전저점을 타겟으로 요번에 내려오면 전저점을 타겟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가 3000 이게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위가 3000이 하여튼 뭐 여기가 이제 요게 뭐 시총 금액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여기가 3000이 아니라 400 정도 되겠네요. 400 정도 대략 400 정도 될 것 같은데 선을 그어보면 나오겠죠. 네. 멍청하기는. 자, 이렇게 대략 그어볼게요. 400 정도. 그러면 이제 아직도 한 30% 이상이 빠져야 된다. 대체적으로 30% 이상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고, 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토탈 원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포함한 게 맞겠죠, 그죠? 네. 포함한다 하더라도 1. 지금 현재 7T인데 1.2T까지 2T 초반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이것도 뭐 한 30% 정도는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10,000불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30%. 대충 뭐 아다리가 맞네요, 그죠? 네, 대충.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모양새를 갖춘 걸 보면 빠지면 여기도 사실 위태롭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위태롭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지금 비트만 제외한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트를 제외한 코인들, 그러면 이더리움이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더리움 다음 이제 시총 2위가 이더리움이니까, 근데 이더리움의 현재 가치가 그 가격이 이 저점을 찍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세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크게 보면 세다. 그죠? 봐도 그렇잖아요. 이만큼. 얘가 지금 1700 정도 되는데 1700불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2800불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라인을 상대적으로는 깰 확률이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비트가 여기를 깬다 하더라도 얘를 안 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목표치는 조금 여기를 지지하는 쪽에서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지하는 쪽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튼 뭐 프로테이지 개념이 아니라. 자, 어쨌든 오늘 뭐 여기까지 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여기 이번 주까지 한번 호응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서 시점은 뭐 5월 한 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시작하는 시점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빠르면 이제 5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점부터 이제 어쨌든 밴드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시그널을 사실은 뭐 여기 빨리 500명이 넘었었으면 뭐 시그널을 여기서 또 사실 줄 수가 있었는데 뭐 그게 잘 안 되니까, 인력으로 안 되니까 밴드를 이용해서 어떤 한 20명 내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뭐 지금 한 20여 분이 신청을 해주신 것 같긴 해요, 대략. 근데 하겠다는 의사표현,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의사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금액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 제가 1,000,000원 얘기를 드렸었는데 1,000,000원 정도를 가진 투자자 기본적으로 최소 금액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금 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 해놓고 이제 깜빡했는데 5월 5일로 제가 이제 어떤 그 분기점 5월 5일을 어떤 분기점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그 FOMC 회의가 5월 4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4일에 FOMC가 있는지도 최근에 알았고, 그거 이제 말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도 아니었고, 저는 철저히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사후 해석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왜 반등이 내가 얼마까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뉴스를 보니까 왜 올라왔을까? 이상하다. 그게 올라올 자리가 아닌데 왜 올라왔을까? 라고 봤을 때 뭐 제가 왜 푸틴 효과, 옐런 효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요 자리 올라왔을 때 지금 보시면 어디였었냐면 그때가 비트로 봐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여기 올라왔을 때 여기 요즘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다소 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왔을 때 제가 푸틴 효과, 옐런 효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뉴스나 다른 요인들을 저는 거의 가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분석하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런저런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이제 경험상 어떤 흘러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표현하기 좀 힘든데 그런 거를 가미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뉴스가 어떻게 보면 요번에는 희한하게 뭐 FOMC가 날짜랑 제가 계산한 날짜랑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나오게 돼버렸는데 뭐 이건 진짜 우연입니다. 제가 우연인데 좀 희한하긴 해요. 우연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의 그런 타이밍. 그럼 과연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러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폭락세가 나올 것이냐, 과연 뭐 요거는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어제 실질금리 채권금리가 3% 이상을 이제 넘어섰었잖아요. 미국 채권금리가 그러면서 뭐 나스닥이 뭐 한때는 또 확 빠졌다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반전을 해서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금리가 3%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뭐 다른 이 주식 방송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리 3%라는 것은 사실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라는 생각하기에는 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너무 오래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제 주식 처음에 할 때는 금리가 15% 정도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15%면 지금 주식 투자 하시겠습니까? 안 할 분 많을 거예요. 금리가 15%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15% 주는 거야. 그러면 뭐 세금 띄고 뭐하고 하더라도 한 12, 3%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는 그 시대에 주식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게다가 상한가 제한폭이 3, 4%밖에 안 됐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3%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3% 아니면 4%. 그래서 그때는 점상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사실. 근데도 주식을 했어요. 근데도 은행에 넣어놓으면 15% 주는데도 주식을 했다니까요. 참 지금 생각하시는 거 생각하면 야 완전 무위험 어떤 확정 수익을 그렇게 주는데 미쳤다고 주식을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더 많이 벌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투기의 어떤 투기적인 생각들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3% 정도야. 주식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3% 시대가 뭐 다시 열리긴 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막 과하게 3%대에서 4% 5% 올라가기 전에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 시장이 뭐 그렇게 막 단기적인 어떤 하락은 있을지언정 뭐 엄청난 폭락이 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다. 뭐 다른 요인들이 뭔가 생기면 몰라도 어쨌든 근데 미국 시장 좋지는 않아요. 예, 또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은 좋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시장 또 다른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저는 여기서 요 지금 박스권 트렌드를 보이던 것이 곧 깨질 것이다. 곧 깨지면 일단 이 전저점을 깨고, 만약에 깨지면 전저점 깰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전저점이 깨지면 요 마지막 트렌드, 이 트렌드를 깨느냐 안 깨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요 자리가 한 31,500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보면 한 20%좀 넘는 거죠. 예.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오면 만약에 저 자리가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겠는데, 저도 만약에 저 자리가 깨지면 정말 시장은 암울하게 가는 건데, 하여튼 뭐 제가 먼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라고. 예. 자, 어쨌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2, 3일 바짝 신경 쓰시면서 시장을 한번 보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밴드 그 시그널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일단 호응 한번 아까 보니까 한 일곱 몇 분이 늘었더라. 회원 몇 분 늘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보니까 좀 늘었더라고요. 거기서 잠깐 420 몇 명이 하여튼 430명이 됐어요. 430명이 됐고, 그래서 일단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띄워보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좀 도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의 참여를 하도록 고려를 할 거고요. 그 대신 철저하게 아무나 식의 어떤 참여를 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어떤 돈 때문에 이렇게 그냥 참여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최대한 없애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실 분들만 모시고 갈 거니까, 뭐 내가 돈이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는 마셔라. 근데 그래도 최소한 제가 볼때 한 500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일단 너무 돈에는 구애받지 마시고 일단 호응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